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매주 월요일 저녁 8시에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톡톡한 주선생 외전 스타킹 수익왕의 김용철입니다. 자, 지난주에 월요일부터 대폭락이 있었는데 그 뒤로 시장이 꾸준히 올라오더니 어느덧 그래도 코스피는 2610포인트 근처에 도달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그래도 코스피보다도 조금 더 좋은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는데 772포인트에서 오늘 마감을 했습니다. 시장이 조금씩 올라오고 있어서 위기가 이거 다 끝난 거 아닌가? 그리고 이제 앞으로 상승하는 게 아닌가 또 이런 생각할 수 있는데 하지만 도처에 악재들도 많이 있고 외국인 수급은 아직까지 크게 개선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아주 고민이 많은 그런 시장입니다. 하지만 그런 수익률을 아주 잘 내신 분들이 아주 많은데요. 오늘 톡톡한 주선 외전 수익왕에서는요. 일주일 동안 가장 수익률이 좋은 전문가분들 순위를 한번 알아보고요. 거기서 가장 수익률이 좋은 분 한 분을 모시고 오늘 1시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지난주 수익률 어떻게 전문가분들 순위가 형성되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똑똑한 주선생 외전 스타킹의 진현지입니다. 매주 월요일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똑똑한 주선생 외전 수익왕에서는요. 전체 전문가님들을 통해서 수익률 대회를 펼쳐서 1위를 한 전문가님만이 자리에 모시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모시고 주식 시황, 주식 섹터, 히든 종목까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는 방송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 방송 운영 방식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어떤 전문가님들이 출연을 하게 되냐면요. 확스경제TV 똑똑한 주선생과 주식이 봄에 출연하는 모든 전문가님들이 출전을 하게 됩니다. 평일 오거래일이죠. 금요일부터 그 다음 주 목요일까지 총 집계가 되고 있고요. 전문가님 개인 소통방에서 매수가, 매도가, 손절가, 진입라인까지 꼼꼼하게 체크를 한 후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최대 집계 종목수는 5개라는 점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난 8월 1주차 누적 수익률 5위부터 1위까지 만나봐야겠죠. 5위를 한 전문가님은 바로 유로스타님이십니다.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단기 트레이딩에 특화되어 있는 전문가님이신데요. 주간 누적 수익률 36.4% 달성하셨고요. 최고 수익률은 수젠텍으로 25.7%, 그 외 종목으로는 SK하이닉스와 제주반도체로 수익률 내셨습니다. 자, 그럼 4위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4위는 바로 빅머니 전문가님이신데요. 시황과 종목 분석 그리고 자금 관리에 있어서 디테일한 요소를 빼놓지 않고 꼼꼼히 분석을 잘하시는 전문가님이십니다. 주간 누적 수익률은 49.9%고요. 최고 수익률은 스페코로 내셨습니다. 20% 달성하셨고 그 외 종목으로는 이오플로우, 화성밸브로 수익률 내셨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3위도 만나봐야겠죠. 3위란 전문가님은 최병곤 대표님이십니다. 20년 넘는 증권업계 경력을 자랑하는 내공이 아주 깊으신 분인데요. 이번에 3위를 하셨고 주간 누적 수익률 55.2%입니다. 최고 수익률은 수젠텍으로 18.4%, 그 외 종목으로는 대성하이텍과 휴니드로 수익을 내셨습니다. 자, 그럼 2위도 만나봐야겠죠. 2위를 한 전문가님은 박노주 대표님이십니다. 시스템 매매를 통해서 좋은 종목을 쏙쏙 뽑아주시는 분인데요. 주간 누적 수익률 65.4% 달성하셨고요. 최고 수익률은 진매트릭스로 13.2%, 그 외 종목으로는 뉴보텍과 엑세스바이오로 수익률 기록하셨습니다. 자, 그럼 대망의 1위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2위를 한 전문가님은 오늘 출연하는 MC분이십니다 합니다. 김보네 칼리로 활동하고 계신 김정철 본부장님이 대망의 1위를 차지했습니다. 주간 누적 수익률 80.3%고요. 최고 수익률 67.7%, 무려 67.7%를 달성하셨습니다. 그 외 종목으로는 펩트론으로 기록을 하셨고요. 월간 누적 수익률은 88%입니다. 자, 이렇게 5위부터 1위까지 만나봤습니다. 이번 8월 주간 누적 수익률은 월간 누적 수익률 1위이기도 한데요. 김보네 칼리의 김정철 본부장님이 80.3%로 1위를 하셨고요. 2위는 박노주 대표님 65.4%, 3위는 최병곤 대표님 55.2%, 4위는 빅머니 전문가님 49.9%, 5위는 유로스타 전문가님 36.4%입니다. 자, 이렇게 1위를 한 김보네 칼리의 김정철 본부장님 축하드리고요. 김정철 본부장님의 8월 1주차 수익낸 종목들 수익률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펩트론으로는 16.2% 달성하셨고요. 또 클래시스로 13.3%, 또 신한 S&P 500 VIX로 67.7% 수익률을 내셨습니다. 자, 이렇게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셨는데요. 테크윙이 다소 아쉽습니다. 마이너스 21%인데 또 그래도 또 이유가 있어서 적어 놓으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를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똑똑한 주선생 외전 스타킹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 1위는 접니다. 제가 수익률 1위고요. 제가 얘기 드렸죠, 미리. 제가 하락에 상당히 강하다. 네. 이번에 급락을 미리 준비했다. 분명히 이런 얘기 계속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급락 나올 수 있다. 그런 급락에 대비해서 빅스와 그 다음에 미국채 이렇게 공략을 했고, 또 제가 이제 조금 더 상당히 수익률이 괜찮았던 건 뭐냐면 펩트론도 제가 급락한 월요일날, 지난주 월요일날 대폭 나간 날 제가 그냥 아주 그냥 전사의 심장으로, 그 다음에 전사의 심장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런 용감한 마음으로 제가 펩트론을 매수했는데 그 펩트론도 상당히 수익률이 괜찮았다. 이렇게 좀 얘기 좀 드리고 싶고요. 사실 제가 1위를 하고 있으니까 시청자 여러분들 좋은 거밖에 없겠죠. 수익률이 좋은 거만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나쁜 것도 있죠. 보시면 아시고 테크잉 마이너스 21%. 네. 네. 근데 테크잉도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될 건 뭐냐면 그 전에 제가 테크잉으로 23% 수익을 기록했고요. 네. 네. 23% 수익을 기록한 다음에 두 번째 매매예요. 두 번째 매매인데 마이너스 21%고 물론 테크잉이 이게 이제 지난주 한 주 동안이에요. 한 주 동안인데 지난주 금요일에서 목요일까지거든요. 근데 네. 이제 금요일날 더 떨어졌기 때문에 수익률은 더 안 좋습니다. 네. 더 안 좋은데 테크잉 수익률은 더 안 좋아요. 근데 나머지가 이제 워낙에 좋기 때문에 제가 1위를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 해보고요. 소감을 뭐 얘기 드리자면 저는 지수가 하락할 때 잘하는 전문가가 진짜 전문가다. 이런 얘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수가 하락할 때도 저희가 수익을 잘 기록했다는 게 저는 상당히 좀 괜찮다고 좀 생각이 들고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오늘 제가 어떤 포인트로 지수 하락에 대비를 했는지 그런 부분들 좀 알고 계시면 다음에 지수가 또 급락을 할 때도 여러분들은 또 똑같이 이 종목들을 같이 공략을 하신다면 또 똑같이 수익이 납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지수가 급락할 때도 이걸 미리 준비하고 계셨으면 또 수익이 날 거거든요. 네. 왜 수익이 나는지 이제 메커니즘 좀 더 설명해 드릴 거고, 그리고 그 수익률을 여러분들 어떻게 그 수익을 청산하고 마무리하는지 그런 전략들까지도 이제 같이 얘기 드릴 테니까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반드시 오늘 한 지금 42분 남았는데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게 함께하는 방법을 저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QR코드 스캔을 하시면 팍스 소통방으로 입장이 가능한데요. 팍스 통신만으로 입장을 하시면요. 저희가 정재철 본부장님과 함께 전략을 세워드리고 있고요. 또 유망한 종목들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히든 종목까지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니까요. 방송 중에 꼭 들어오셔서 저희와 함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근데 김정철 본부장님의 수익률을 보자면요. 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지수가 하락하면서 오히려 급등하는 종목들로 이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면서 수익을 올리셨는데요. 대표적으로 신한 S&P 500 빅스 선물 ETND가 있습니다. 빅스 지수에 투자하는 ETN 상품을 주식처럼 거래를 하신 건데 빅스라는 상품이 지수가 급락하면서 급등하는 성질이 있다고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이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해서 지금 수익을 낸 게요. 펩트론으로 16.2%고요. 메리츠 3X 레버리지 미국채 10년 ETN으로 4.1% 수익을 내셨습니다. 또 클래시스로 13.3%, 신한 S&P 500 빅스 선물 ETND로 67.7%, 무려 67.7%잖아요. 그런 수익률을 달성을 하셨는데 이렇게 좀 공략 전략을 세운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저는 제가 오늘 뛰어오느라고 지금 얼굴 빨갑니다. 뛰어오도 하시가 너무 더워요.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지금 밖이요. 30 아까 3도 4도 이렇거든요. 야 진짜 제가 봤을 때 시간이 갈수록 더 더워지는데 더워진 만큼 수익률도 뜨겁습니다. 지금 여러분 보시면은 이게 도대체 뭔가에 대해서 좀 자세히 좀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들 과연 빅스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떤 스케 수익을 내는지 한번 보자면요. 일단 제가 공략했던 게 뭐냐면 주로 ETF하고 ETN입니다. 하락의 징조가 보일 때 ETF, ETN으로 좀 수익을 거뒀고 지금 화면을 보시면 제가 수익률 낸 종목인데 그 중에 이제 가장 큰 게 이제 빅스 선물 ETN가 67%인데 그 위에 이제 메리츠 3X 레버리지 미국채 10년 ETN이 있습니다. 요건 뭐냐면 요거는 미 국채 가격이 오르면 수익이 나는 건데 요거는 사실 여기서 4.1%지만 사실 그 전부터 올라온 게 한 10%가 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누적 수익으로 따지면 14% 되는데 지난주 한 주만 딱 봤을 때 4.1%인 거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러면 ETN이 도대체 뭡니까? 여러분이 지금 내일 당장 ETN, ETF 찾아가지고 거래하려고 하잖아요. 거래가 안 돼요. 거래 못 합니다. 왜 못하냐? 그 자세한 설명을 한번 화면을 보면서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ETF, ETN 같은 경우는요. 주로 이제 ETF, ETN을 거래하려면 뭘 알아야 되냐면 이게 파생 상품입니다. 그러니까 파생 상품. 그러니까 주식 상품이 아니라 주식에서 파생된 파생 상품을 거래하는 건데
이 파생 상품을 거래하려면 이제 개인의 투자 성향, 음. 그다음에 위험을 테이킹하는 정도, 그다음에 개인의 투자 이해도 뭐 이런 걸 다 따지거든요. 네. 그다음에 그거에 플러스 ETF, ETN 교육을 따로 받으셔야 돼요. 교육을 뭐 어디서 받나요? 여러분이 쓰시는 증권사에 네. 전화를 하시면 돼요. 아. 전화하시면 다 알려드려요. 네. 네, 그러려고 증권사 고객센터가 그러려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저한테 이거 자꾸 저한테 물어보시는데 여러분 저한테 물어본다 하더라도 제가 이걸 교육 이수를 제가 무슨 정부 기관도 아니고 정부 기관에서 이거 이수해 주는 거거든요. 네. 협회에서 하는 거거든요. 금융투자 협회에서, 금융투자 교육원에서 하는 건데 네. 금융투자 교육원에서 이거 교육 이수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무슨 교육기관도 아니고 저한테 백날 물어봐야 네.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쓰는 증권사 어디든 상관없어요. 어디든 상관없는데 증권사를 쓰고 있는데 있으면 고객센터에 전화를 하면 ETF, ETN을 거래할 수 있고요. 거래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네. 이제 그거대로 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ETF, ETN은 그럼 도대체 뭐냐? ETF는 대표적으로 상장지수 펀드라 그래가지고 네. 이게 이제 펀드를 네. 상장시켜 놓는 거예요. 아. 여러분들이 펀드 하려면 어딜 가야 돼요? 주로 보통 은행이나 증권사 가서 뭐 펀드 뭐 있으면 그 펀드 가입하고 그러잖아요. 네. 근데 그런 펀드를 은행이나 증권사를 가지 않더라도 주식처럼 거래할 수 있게 거래소에다 상장을 해놓는 거를 ETF라고 합니다. 네. 자, ETF 상장지수 펀드는 운용사가 직접 운용을 하고요. 운용사란 말은 이제 우리가 흔히 증권사 운용사 잘 모르시는 분들 계시는데 증권사는 주식을 주문을 낼 수 있는 기관을 증권사라고 하고요. 네. 운용사는 수익을 내는 펀드에 자금을 모아서 수익을 내는 거를 운용사로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당연히 그래서 펀드 매니저는 당연히 운용사 자문사에만 있고요. 네. 증권사에는 펀드 매니저가 없어요. 네. 자꾸 증권사에서 펀드 매니저라고 하는 분 계시는데 그분들 한번 양력 한번 조사해 보세요. 다 거짓말일 거예요 아마. 네. 그리고 자 ETN, 자 ETN 또 뭐냐? 이건 상장지수 채권이라 그래가지고 이게 노트입니다. 노트. N이 이게 뒤에가 NOTE 노트. 노트가 채권이거든요. 네. 근데 상장지수 채권 이건 뭐냐? 이건 증권사가 운용을 하는데 약간 운용사하고 약간 다르게 증권사가 신용으로 발행해서 운용을 해요. 네. 그러니까 신용으로 발행을 했기 때문에 채권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근데 성질은 거의 다 똑같다. 그냥 여러분 이거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드리는 영상은 제가 따로 여기 하단에 있는 팍스 통신망에서 제가 올려드릴 텐데 그 영상 보시면 정확하게 다 이해가 되고 지금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제가 요거를 추가해서 얘기 드리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ETF, ETN 거의 다 비슷합니다. 네. 다만 만기가 어떠냐 따라 만기가 있는 것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ETN 같은 경우는 상장 폐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코로나 때 유가가 마이너스 유가를 갔거든요. 코로나 때 오일을 살려면요. 오히려 돈을 받았어요. 네. 그러니까 유가를 살려면 돈을 받아서 그럴 정도로 유가가 대폭락을 해가지고 유가가 마이너스까지 간 적이 있거든요. 네. 이제 그때 이제 오일을 사신 분들은 어떻게 됐냐? 네. 이제 그때 ETN이나 이런 걸로 오일을 갖고 계셨던 분들, 그런 분들은 이제 마이너스가 되면서 상장 폐지가 됐죠. 폐지가 됐고 이제 돈이 많이 손실 났겠죠. 네. 그 다음에 뭐까지 있었냐면 이제 그 오일의 중동에서 그 오일이 와요, 배달이. 집에 갖다 놔야 되는데. 네. 중요한 우리나라는 오일 원유를 개인이 갖고 있는 게 불법입니다. 왜냐하면 환경오염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이러지도 저러지 못했던 그런 상황이 한 번 있었습니다, 있기는. 자, 근데 이게 이제 거의 뭐 10년에 한 번씩 있을까 말까 하는 상황이고요. 자, 그 다음 이제 보시면은 이제 이런 ETF, ETN이 네. 다양한 상품을 펀드로 만들어서 아니면 뭐 신용 발행한 채권으로 만들어가지고 주식처럼 거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식 투자만 할 수 있는 주식 투자 메커니즘과 똑같거든요. 근데 장점은 뭐냐? 다양한 상품, 다양한 투자 전략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오일도 거래할 수 있고 금도 거래할 수 있고 요즘 금값 난리 났습니다. 네. 여러분. 요즘 금이 대폭등이거든요. 여러분 금 투자하겠다고 저기 어디 가서 골드바 사시면 제일 바보예요. 네. 수수가 제일 비싸거든요. 그게. 그냥 여기 ETF에서 골드 사시면 돼요. 그냥. 그리고 금 투자하고 똑같아요. 네. 그리고 그 밖에 뭐 빅스, 뭐 지수 반대로 하는 상품들, 그런 모든 상품들 다 투자가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이런 상품들 많이 아셔야 되는데 이제 ETF, ETN 중에 제가 이제 거래했던 이 신한
S&P 500 빅스 ETN 같은 경우는요. 네. 이 빅스를 기초자산으로 합니다. 아. 이 빅스. 자, 빅스가 뭐냐? 자, CBOE 거래소, 미국에 CBOE 거래소가 있는데 CBOE 거래소에 가보시면 빅스 지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빅스 인덱스 차트가 이렇게 있거든요. 현재 빅스 지수가 나옵니다. 이 빅스 지수를 확인할 수 있는데, 자, 빅스 지수라는 건 뭐냐면 변동성이 커지면 숫자가 올라가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이냐? 변동성, 그러니까 지수가 상하로 움직이는 이 변동성이 크면 클수록 숫자가 올라가는데, 네. 그러면 상승할 때는요? 상승할 때도 변동성이 있기는. 음. 근데 하락할 때 변동성이 훨씬 크다. 하락할 때 변동성이 훨씬 크고, 그렇기 때문에 지수가 급락을 하면 그 변동성 지수가 빠르게 올라갑니다. 여러분 최근에 지수 급락했을 때, 여러분 최근에 지수 상승했을 때 플러스 5% 이상 본 적이라도 있으세요, 여러분들? 거의 없죠? 네. 근데 지수 하락할 때 지난주에 우리는 몇 퍼센트 봤어요? 67. 코스피는 마이너스 8, 네. 코스피 마이너스 8%, 코스닥은 마이너스 11%까지 밀렸어요. 네. 그러니까 하락할 때 폭이 훨씬 크다는 거죠. 네. 그래서 지수가 하락하게 되면 변동성 지수가 올라가는데 거기에 투자하는 ETN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게 그렇게 된 상품인 거고요. 자, 한번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제가 어떤 걸 거래했는지 한번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차트를 보시면은 자, 신한 이렇게 검색하시면 됩니다. 신한 S&P 500 빅스 선물 ETN D. 코드 번호가 500076이죠. 자, 이거 빅스를 기초자산으로 해가지고 만든 주식 상품인 겁니다. 그러니까 주식처럼 거래할 수 있는 상품. 네. 이건 누구나 다 거래할 수 있어요. 대신 뭐 해야 된다? 증권사에서 선양이랑 이런 다 선문 제출하고 교육을 이수해야 된다. 교육 이수한 거 하루면 이수가 다 가능해요. 네. 자, 그럼 이건 뭐냐? 신한 증권에서, 네. 신한투자증권에서 S&P 500을 기초자산으로 한 변동성 지수 빅스를 거래하는 선물이 있는데 그 선물에 투자한 겁니다. 그 선물에 신한증권이 투자를 했고 네. 그 투자한 거를 수익으로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금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거기다 많은 걸 투자하겠죠. 네. 그리고 거기에서 수익률을 맞춰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 S&P 500이 1% 오르면 이것도 1% 오르고 S&P 500이 5% 오르면 이것도 5% 오르고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8월 1일 목요일이거든요. 네. 8월 1일 날 목요일 날 어땠습니까? 가격이 4,685원이었어요. 4,685원. 이때 이제 제가 뭐라 그랬냐? 자, 이거 미국 고용지표랑 이거 나오면 쉽지 않다. 네. 이거 갑자기 경기지체 둔화 얘기가 나올 거면서 금리 인하 얘기가 나오면 호재인데 금리 인하 얘기가 나오면 자동으로 경기 침체 얘기가 같이 나온다. 일단 하락에 대비해보자. 특히 이전에 올라왔던 거 뭐 때문에 올라왔냐면 트럼프가 피격당하면서 트럼프가 지지율 올라가면서 올라왔거든요, 빅스가. 네. 그러니까 트럼프가 되면 안 좋은 거 같아. 트럼프가 대통령 당선될 것 같으면 안 좋은 건데 시장이 싫어하는 건데 그러면서 이제 이따 목요일 날 4,685원의 빅스 ETN을 매수하고 우리는 언제까지 갔습니까? 이걸 8월 7일 날 매도했거든요. 8월 7일 날 매도했는데 시초가 매도는 7,675원. 무려 4,000원에서 7,000원대 수익. 네. 그러니까 60% 수익이 나오죠. 그렇네요. 네. 예. 그러니까 빅스가 올라갈 때 이런 정도로 급격하게 올라갑니다. 자, 이제 여러분 이렇게 해서 수익을 해서 저희 심지어 수익 청산한 내용까지 해가지고 팍스통신망에 우리 시청자분들 다 올려주셨어요. 올려주셔서 여러분 보시면 다니는데 예, 여러분들 그럼 저는 이거 그럼 앞으로도 계속 수익이 날까요? 지수가 떨어져야 수익이 나죠. 제가 왜 여기서 수익 실현했겠습니까? 지수 하락이 거의 끝나갔다 라고 본 거거든요. 네. 자, 그럼 왜 그러냐? 자, 한번 보시죠. 지난주 월요일날 수급 동향 보시면은 제가 이거 지난주 방송에서도 얘기 드렸어요. 지난주 박성현 TV 주식의 봄에서도 얘기 드렸는데 자, 지수가 하락할 때 개인이 매수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네. 근데 코스닥에서 지수가 이날 급락을 했는데 10% 넘게 급락을 했는데 코스닥에서 개인이 6천억 넘게 투매가 나왔어요. 개인 투매는 지금 뭐다? 매수다. 그래서 제가 이 다음날 바로 ETN을 매도하고 주식을 매수한 거죠.
여러분 이런 수급의 이런 흐름까지도 반드시 같이 파악을 하시고 단기 대응한 거고 이건 단기 대응한 거고 지수가 급락하기 때문에 단기 대응했던 거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제 다시 지수가 올라오면서 빅스 지수가 급격하게 내려앉고 있거든요. 급격하게 지금 하락하고 있습니다. 하락하고 있는데 뭐가 중요하다? 그럼 이렇게 수익 내서 끝나는 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어떤 게 중요해요? 이거를 다시 활용할 수 있는 게 중요한 거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 지수가 급락할 때 뭐부터 하면 된다? 빅스 지수 관련된 ETN 상품을 여러분들이 꼭 공략하게 되면 수익이 분명히 날 수 있다. 네. 자, 빅스가 요것만 있냐 상품이 그렇지 않습니다. 빅스라고 치면요. 대신 S&P 500 빅스 S&T 선물 똑같은 형태인데 이건 어디서 해요? 대신증권에서 하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삼성 S&P 500 빅스 S&T 선물 ETN 요거 똑같은 건데 뭡니까? 삼성증권에서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하나, 뭐 한투 다 있어요. 이거 증권사에서 이거 왜 하죠? 돈 되니까. 증권사가 이거 돈 되거든요. 수수료도 나오고. 근데 이런 ETF, ETN의 장점은 뭐냐? 네. 우리가 실제로 밖에서 하는 펀드 가입보다도 훨씬 더 수수료가 적습니다. 세금도 적고. 그래서 밖에서 여러분들이 주거나 펀드 해봐야 이거보다 수수료가 훨씬 비싸거든요. 밖에. 여러분 직접 하는 게. 이게 훨씬 더 수수료가 적고 훨씬 더 충분히 거래 잘 할 수 있다. 자, 이거 빅스가 거래량이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이렇게 지수가 폭락을 하면 거래량조차도 상당히 괜찮아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이 거래대금 23억 5천 정도 나오죠. 근데 이게 다양한 상품 중에 신한만 이런 거고요. 네. 그리고 이게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호가가 이거는 이 ETF, ETN의 장점은 뭐냐면 호가를 LP들이 유동성 조성자라 그래가지고 LP들이 어떤 걸 하냐면 보여드릴게요. 제가 자, 이 보시면 호가인데 이 호가 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호가들이 균일하죠. 만주, 8천주, 9천주, 만주 똑같죠? 왜 그럴까요? 이거는 LP들이 그와 똑같은 수익률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호가 조성자들이 직접 호가에 참여를 합니다. 이건 주가 조작이 아니고요. 네. 실제 그 퍼센트를 정확하게 맞추기 위해서 운영하는 증권사에서 이거를 호가를 내고 매수와 매도를 자기들이 막 내가지고 그 호가를 맞춰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빅스가 5% 오르면 똑같이 5%를 올라야 되잖아요. 근데 그 5%가 못 오르면 안 되니까 매수 매도 때문에 못 오르면 안 되니까 혹시나 뭐 매도가 많으면 좀 더 매수를 해서 5% 맞춰준다든지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내가 쓰는 거래량은 무조건 그 거래량이 무조건 나옵니다. 그런 네. 장점이 또 있다는 거 여러분들 반드시 꼭 확인하시고 지수 하락 시 지금 이번에 놓쳤다고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또 똑같이 또 이 종목 또 똑같이 하락할 때 또 잡으면 됩니다. 네. 여러분들이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중요한 건 타이밍이죠. 네. 지금 막 들어가 있으면 잘못되면 큰일 나요. 지금은 네. 지수가 지금 한참 진정세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들어가는 게 아니라 다음에 들어가는 그 타이밍이 언제인지를 여러분들이 같이 저와 함께 실시간으로 팍스통신망에서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김정철 본부장님께서 지난주 8월 1주차 주간 누적 수익률 1위를 하셨는데요. 그 1위를 하신 비결이 바로 이 빅스라는 상품이었습니다. 빅스라는 상품이 말씀하셨다시피 지수가 급락하면 급등하는 성질이 있는데요. ETN, ETF에 투자 관심 있으신 분들, 더 자세한 내용 알아가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QR코드 스캔하셔서 팍스 통신망으로 들어오시면요. 더 자세히 알려드린다고 하니까요. 꼭 저희와 함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난 누적 수익률에 가장 효자 상품이 빅스 상품이었습니다. 67.7% 무려 67.7% 수익률을 내셨는데요. 이 신한 S&P 500 빅스로 67.7% 수익을 내셔서 지난주 누적 수익률 1위를 하셨고 그 이외에도 펩트론으로 수익을 내셨어요. 16.2% 수익을 내셨는데요. 바로 두 번째로 알아볼 종목이 이 펩트론입니다. 펩트론이 대표적인 비만 당뇨 치료제 관련주인데요. 지난주에 펩트론이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금요일에 매도를 하셨다고 했는데 이게 아마 목요일까지 집계라서 내용이 조금은 다른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제약바이오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어서 역시 제약바이오 관련주들 수익이 좋은 상황인데요. 어떤 포인트로 좀 펩트론을 지난주에 공략을 하셨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자 보시면 펩트론. 자, 펩트론 같은 경우는요. 너무 뻔하죠. 펩트론이 너무 뻔한 게 제가 이 펩트론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죠. 펩트론은 그 전에 이미 한번 공략을 했고요. 네. 그 전에 한번 공략을 해서 수익을 크게 한번 냈던 종목이고요. 그리고 이때 이제 수익 실현하고 나서 펩트론이 밀렸습니다. 펩트론이 비만 당뇨 치료제 관련주잖아요. 네. 비만 당뇨 치료제 관련주 중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속도 빠릅니다. 속도 빠르고 가장 연관성이 높고요. 그리고 이 비만 당뇨 치료제 이 펩트론 같은 경우가 한미약품과 함께 제가 봤을 때는 그 비만 당뇨 치료제 중에서는 대장주인데 한미약품 주가가 잘 안 가요. 그래서 펩트론으로 많이 몰리고 펩트론이 시가총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이제 자주 움직이는데 그러면서 이제 펩트론 여기서 한번 이날 이제 펩트론이 약 29% 상한가를 한번 갔거든요. 네. 상한가를 한번 갔는데 여기서 한번 우리가 매도를 했고요. 그다음에 재공략을 어디서 했냐? 이날입니다. 지난주 8월 5일 지수가 대폭 나간 날. 네. 무려 펩트론이 마이너스 28% 갔어요 이날. 근데 여기서 저희는 샀습니다. 왜 샀다? 산 이유가 있죠. 네. 목요일 날 지난주 목요일 날 11112가 시적 발표를 하는데 시적 발표가 언제입니까? 11112가 8월 8일이었습니다. 8월 8일 날 시적 발표하는데 11112가 역시 11112라는 회사 역시 마찬가지로 비만 당뇨 치료제 제파운드로 최근에 엄청난 수익을 거두고 있거든요. 네. 제파운드로 엄청나게 많은 실적을 거두고 있는데 일단 11112 차트를 먼저 한번 보세요. 자, 11112 차트 미국의 11112 차트를 한번 볼게요. 자, 11112. 자, 보시면 미국의 11112가 무려 얼마나 올랐냐면 이 제파운드로 끝이 없어요. 끝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진짜 끝이 없네. 네. 자, 11112가 원래 80달러였던 주가가 891달러예요, 지금. 최고 966달러. 10배 넘게 갔어요. 111이라는 회사는 원래 빅파마예요. 엄청나게 큰 제약사인데 그 제약사가 무려 10배가 더 커졌어요. 안 그래도 큰데. 뭘 때문에? 제파운드 때문에. 제파운드가 비만 당뇨 치료제로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하고 함께 양대 산맥인데 오히려 제파운드가 최근에 매출은 더 좋다고 하죠. 그러면서 이 111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 이 실적 발표한 게 지난주입니다. 지난주인데 지난주에 실적 발표하면서 111가 급등을 했거든요. 8월 8일 날 목요일 날. 자, 8월 8일 날 실적 발표하면서 13%까지 급등했고 8%에서 마감을 했는데 자, 이게 미국장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근데 우리는 언제 들어갔다? 8월 5일 날 미리 전에. 왜? 111의 실적이 좋을 거라는 걸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에. 네. 우리 미리 호실적이라는 걸 미리 알고 있었어요. 왜 알고 있었냐? 네. 미국 111 제파운드 수출 데이터를 보면 알아요. 그게 얼마 팔렸는지. 그래서 이미 우리는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기 때문에 펩트론이 급락을 하니까 너무 고마운 거, 너무 고맙지 않습니까? 네. 안 그래도 뭐 8월 8일 되면 오를 건데? 어차피 오를 건데? 그 얼마 많이 떨어지면 좋잖아요. 그 펩트론이 급락한 날, 이날 우리는 용감하게 전사심장으로 매수하고 그리고 나서 바로 다음날 급등. 그 다음날 바로 17% 급등했어요. 다음날. 네, 다음날 17% 급등. 네. 그 다음에 목요일까지 해가지고 상승세를 계속 유지했는데 중요한 건 뭐다? 우리는 금요일날 매도했어요. 그러네요. 네, 8월 9일 금요일날. 네. 8월 9일 금요일날 참고로 11%더 갔습니다. 근데 이건 수익률이 여기 나온 펩트론의 수익률은 8월 8일까지만 나온 겁니다. 네. 8월 9일은 집계가 안 됐어요. 8월 9일 집계됐잖아요. 수익률이 더 좋았어요. 네. 20%가 넘어갔습니다. 충분히. 네, 그랬던 수익률이라는 거 다시 한번 얘기 드리고 8월 9일 날 모두 매도하고 다시 음봉. 네. 왜 음봉이냐? 그럼 우리는 왜 매도했냐? 펩트론을 8월 9일 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111의 실적 발표 이후에 네. 비만 당뇨 치료에 특별한 이슈가 없어요. 당분간. 당분간 이슈가 없어요. 이슈가 없는데 이거 굳이 뭐하러 들고 있어요. 세론이죠. 세론. 실적 발표하고 뉴스 나오고 이슈 때문에 매수했는데 그 이슈가 시장에 노출되고 바로 매도하는 걸 뭐라 그럽니까? 세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세론 전략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를 매도를 했다라는 거 다시 한번 얘기 드리고 펩트론은 추후 재공략할 의향이 있습니다. 다만 당분간 비만 당뇨 치료제 이슈가 많이 없기 때문에 네. 그거보다는 다른 쪽 제약 바이오를 좀 보는 게 낫지 않나. 그래서 오늘 팍스앤 TV 5시 방송에서 제가 다른 제약 바이오 종목들을 많이 가지고 나왔으니까 혹시 너튜브에서 한번 찾아보십니다. 너튜브에서 주식을 보면 찾아보시면은 제가 오늘 제약 바이오 특강했으니까 한번 내용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중에 이 펩트론 이런 것처럼 이렇게 정확한 타이밍과 그다음에 정확한 공략 알고 싶으신 분들은 반드시 팍스통신망 여기 있죠. 팍스통신망에 들어오셔가지고 여러분들이 가만히만 계시면 제가 어떤 타이밍이다 계속 얘기 드립니다. 여러분 같이 하실 수 있으니까 모두 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와 함께하는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아래 QR코드만 스캔하시면 팍스 통신망으로 입장이 가능한데요. 팍스 통신망을 통해서 우리 김여철 부모장님의 수익률 낸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지난주 펩트론이 16.2% 놀라운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주식시장이 안 좋은 상황에서 기록한 수익률이라는 점을 참고해 주시면 더 대단하다고 생각하실 건데요. 8월 5일에 53,700원에 매수를 해서 8월 9일에 매도를 했습니다. 62,400원에 매도해서 16.2% 수익을 내셨습니다. 새로운 전략을 펼친 거라고 하니까요. 그 전략에 대해서 또 알아가고 싶으신 분들도 역시나 QR코드 스캔하셔서 팍스 통신망으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알아볼 종목은 클래시스와 같이 더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 종목들이 많이 있는데요. 보면 지금 메리츠 3X 레버리지 미국채 10년 ETN에 대해서 시청자분들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생소하실 것 같은데요. 이 종목으로 4.1% 수익을 내셨거든요. 이 미국채를 ETF, ETN으로 거래하는 게 생소하신 분들 지금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재정 부장님 어떤 포인트로 공략을 하셨을까요? 네, 제가 이제 항상 얘기를 하거든요. 채권 가격이 하락을 하면 네. 채권 금리가 하락하면 채권 가격은 상승한다. 그럼 금리 인하 시기에는 채권을 사야 된다라고 얘기하면 이제 시청자분들이 그러세요. 네. 제 지인들도 근데 채권을 그럼 어떻게 사? 이런 얘기 하거든요. 네. 근데 제일 좋은 방법이 여러 개 있어요. 내가 좀 돈이 있다 하신 분은 이제 좋은 PB분한테 부탁하시면 되고요. 내가 한 5억에서 한 20억, 30억 이렇게 있다 하시는 분들은 PB한테 얘기하면 PB가 잘 알아서 해줘요. 네. 근데 그 정도 없다 하시는 분은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채권 많아요. 할 수 있는 게.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최저기 미국채 투자. 이 정도 멘트 썼잖아요. 네. 자, 여기서 수익 못 내면요, 진짜 바본 거예요, 진짜. 이거 진짜. 이게 왜 수익이 날 수밖에 없는지 얘기 드릴게요. 네. 자, 미 국채는 시장금리죠. 미 국채 시장은 네. 금리가 어떻게 딱 정해진 게 아니라 미 국채 발행 물량을 수요가 그 미 국채를 가져가면서 생기는 금리를 가지고 하는데 그 금리가 뭡니까? 시장에서 형성되는 시장금리입니다. 미 국채는. 자, 반면에 미 연준의 기준금리는 뭡니까? 기준금리죠. 네. 미 연준의 기준금리는 미 연준 위원들이 모여가지고 금리가 올릴까 내릴까를 딱 정해서 땅땅땅 하면 금리가 딱 결정이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건 기준금리입니다. 기준금리와 시장금리의 차이는 뭐냐? 기준금리가 결정이 되면 그 기준금리를 가지고 돈을 땡겨요. 네. 은행들이. 은행들이 돈을 땡기고 미 국채면 미 국가 정부 부채잖아요. 미 국가 채권이잖아요. 미 정부도 미 연준의 기준금리를 기준으로 잡고 그걸 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 가상금리를 해가지고 시장금리가 형성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준금리가 오르고 떨어지냐에 따라서 시장금리도 당연히 같이 움직이죠. 네. 다만 속도가 뭐가 빠른지는 그때그때 다릅니다. 즉 뭐냐. 시장금리는 지금 고점을 돌파하다가 미국이 금리를 인하하려고 하니까 시장금리가 먼저 밀렸어요. 지금. 미국은 아직 기준금리가 그대로인데 미국은 기준금리 이대로 있는데 시장금리가 이렇게 딱 위로 올라섰다가 지금 더 먼저 빠지고 있어요. 앞으로 금리를 떨어뜨릴 일밖에 없으니까. 자, 기준금리가 하락할 때는 여러분 시장금리가 변화를 하게 되는데 자, 미국채 수요 공급하고 원래 이제 이 미 시장금리는요 어떻게 형성이 되냐면 네. 미 국채 수요 공급 최근에 미 국채 입찰이 좀 부진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미국이 하도 돈을 찍어대니까 네. 이제 미 국채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안 하려고 해요. 안 하려고 하면 그럼 여러분 가치가 높은 거예요, 낮은 거예요? 사람들이 서로 안 하려고 하면 가치가 낮은 거죠. 예. 가치가 낮은 거죠. 네. 그럼 가치가 낮으면 금리가 오를까요, 떨어질까요? 여러분들 이거에 헷갈려 하더라고요. 안 헷갈리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내가 은행을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은행에 갔어요. 은행 가서 내가 대북에 가가지고 저기 저 대출 좀 받을게요. 그럼 은행에서 그러겠죠. 당신의 이름과 이렇게 딱 조회해 보면서 신용등급을 조회하겠죠. 신용등급이 높으면 이자를 싸게 받습니까? 적게 받습니까? 높게 받습니까? 싸게. 그렇죠. 신용등급이 높으면 이자가 낮죠. 네. 그 사람의 가치는 높은데 네. 이자가 낮죠. 네. 즉 금리는 낮은데 가격은 높은 거죠. 똑같은 원리입니다. 자, 내가 신용도가 많이 높아요. 신용등급이 낮아요. 막 9등급, 8등급이에요. 네. 회생 불가능해요. 은행에 가요. 은행에 가서 대출 받을게요. 그러면 이제 은행에서
당신의 신용도, 즉 당신의 가치, 가격이 낮기 때문에 금리가 높다. 높습니다라고 하죠. 음. 그렇게 이해하면 이게 너무 쉽게 이해가 되는데. 자, 여튼간에 자, 미국채 금리가 하락하게 되면 미국채 가격은 상승합니다. 미국이 금리를 앞으로 내릴까요, 떨어뜨릴까요? 이건 다 알아요, 사람들이. 미국 기준금리는 앞으로 떨어질 일밖에 없다. 그럼 미국채 가격은 뭐 할 일밖에 없다? 상승. 오를 일밖에 없다. 네. 이거 당연한 거 아닌가요? 네. 이걸 굳이 제가 이렇게 열불 내면서 설명을 해야 되나요, 제가? 진짜?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지금 우리가 우려하고 있는 건 뭡니까? 경기 침체죠. 네. 지금 지지난주에부터 해가지고 주간 실업수당 총건수 나오고 주간 실업수당 총건수 깨지고 ISM 제조 PMI 안 좋게 나오니까 경기 침체 아니야? 기준금리 더 빨리 내렸어야 되는데 지금 너무 늦게 내린 거 아니야? 라는 얘기가 나오죠. 그렇죠? 네. 지금 우리가 제일 최대 리스크는 뭐예요? 우리가 지금 투자할 때 최대 리스크. 미국이 경기 침체 빠지는 게 제일 큰 리스크죠. 그리고 혹시나 미 대선 때 트럼프하고 해리스하고 치고받고 싸우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 이제 총 들고 싸울까 봐. 내전이 일어날까 봐. 그런 게 불안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럴 때마다 어떻게 돼요? 그럴 때마다 금리는 더 빨리 내려요. 경기 침체되면 금리를 빠르게 내려서 돈을 빠르게 풀어야 경기가 올라오거든요.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당연히 금리를 더 빨리 내린다고. 더 빨리 내리면 미 국채는 더 빨리 오른다. 상승하겠죠. 네.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기 보시면 미국채 10년물인데 미국채 10년물이 2023년 가을에 최고점 찍고 지금 밀리고 있죠? 네. 근데 아직 올라온 거에 비해서 요만큼 밀렸죠? 그렇죠? 네. 네. 그럼 앞으로 이렇게 밀려야 되겠죠? 그럼 수익은 이렇게 나겠죠? 왜 이렇게 나요?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트를 한번 볼게요. 왜 수익이 그렇게 납니까? 이게 단순한 ETN 상품이 아니에요. 3X예요. 3X. 즉 무슨 말? 미 국채가 1% 떨어지면 미 국채 수익률이 금리가 1% 떨어지면 3% 올라요. 3배씩 올라요. 그래서 3배씩. 3X예요? 네. 저게 만약에 100% 떨어진다? 300% 오른다고. 이거 말로 해줘야 됩니까 이거를? 제가 이 정도면 거의 산수 아니에요, 산수? 산수인데 제가 뭐 이거 말로 해드려야 돼요. 이거 메리츠 그래서 3X 메리츠 증권에서 하는 거고요. 네. 메리츠 3X 3배짜리 미국채 10년 ETN 상품이고 지수가 금리가 하락하면 금리가 하락했을 때 빠르게 올라오죠, 그렇죠? 네. 지금 왜 다시 떨어졌습니까? 지금 다시 시장 괜찮거든요. 경기 침체보다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은데 해서 다시 미 국채 금리가 다시 올랐어요. 예. 그럼 지금이 뭐다? 최저기죠. 네. 매수 최저기. 심지어 조정까지 보여줬네. 이 정도면 거의 여러분 이거 한 1년 뒤에 보잖아요. 이 가격 2번 다시 못 봅니다, 여러분. 진짜. 2번 다시 볼 수 없는 가격이에요. 이거는. 최소 이거 곱하기 2는 돼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때 가서 뭐 한탄 해봐 아무 소용 없어요. 저는 분명히 얘기 드렸어요. 예. 최적기라고 분명히 얘기 드렸습니다. 반드시 요거 확인하시고 이거 진짜 이거 ETF, ETN에 대한 상품 투자에 대해서 너무 궁금한 게 많습니다. 너무 많이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 팍스통신망 반드시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경기가 침체되면 기준금리가 인하하고 또 미국채 가격은 자연스럽게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는 원리를 설명을 해주셨고요. ETN, EFF 투자하기가 지금이 적기라고 하니까요.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아래 QR코드 스캔하셔서 팍스통신망으로 들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들어오시면 매수, 매도 전략까지도 알아가실 수가 있으니까요. 방송 시간 중에 꼭 들어오셔서 무료로 받아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질문을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자분들이 궁금할 게 반도체 관련주일 것 같습니다. 반도체 관련주들이 일부 강세를 보이면서 다시 반등 국면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일부 HBM 관련주들이 오늘 강했죠. 시총창이 대형주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오늘 모처럼 반등을 보여준 상황입니다. 이 반도체 관련주들 향후 전망이 너무나도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지금 반도체 관련주들 좀 매수를 하는 게 적절할지 아닐지 궁금한데요. 본부장님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하시면 안 되고요. 엔비디아가 시작 발표가 아직 남아있죠. 네. 엔비디아 시작 발표 보고 하자. 왜냐하면 그 전에 배팅하는 건 너무 위험하다. 왜냐하면 네. 이러다가 만약 엔비디아 시적에서 깨지잖아요. 물론 엔비디아 시적에서 깨질 가능성이 저는 좀 낮다고 봐요. 근데 그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고 엔비디아가
엔비디아가 주로 하는 행동들이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주로 엄살을 많이 떨어요. 그러니까 지난 분기 실적 발표할 때도 향후 실적 가이던스를 좀 보수적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 훨씬 더 잘할 수 있는데 우리 그냥 20억 달러 정도만 더 벌 것 같아. 뭐 이렇게 끝났단 말이에요. 근데 항상 그 목표치는 다 채웠단 말이에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 잘 보세요. 내 아들이 있어요. 네. 내 아들이 있는데 내 아들이 시험을 봤어요. 시험을 봤는데 수학 100점 맞았어요. 그럼 수학 80점 맞았어요. 네. 그 다음 시험에서 그럼 자 이번에 85점만 맞아. 근데 85점 맞아요. 그 다음 시험에 그럼 90점 맞아. 9점 맞았어요. 그 다음 시험 95점 맞아. 네. 90점 맞았어요. 그 다음 시험에 100점 맞아. 기대는 점점 올라갑니다. 높아지죠. 네. 기대가 좀 그리고 항상 그 아들이 항상 시험을 계속 부모의 기대를 충족해서 항상 매번 잘 볼 수 있나요? 없죠. 어느 한 번은 부러진단 말이에요. 네. 기대는 항상 올라가 있고. 그럼 그게 어느 때인지를 좀 딱 생각해 보시면 좋은데 자, 챗GPT가 열풍이 불어가지고 2022년 12월에 열풍이 불어서 2023년 1월 1분기, 2분기 때 AI 열풍이 불었습니다. 그때부터 엔비디아 실적이 폭발하기 시작했어요. 네. 2023년 2분기 때 실적이 엄청나게 폭발했거든요. 그럼 지금 2024년 2분기 실적이 나오죠. 네. 2024년 2분기 실적은 2023년 2분기랑 비교할 거예요. 아마. 전년 동기 대비로 비교한단 말이에요. 그럼 전년 동기 대비로 비교하게 되면 성장률이 분명히 1분기보다는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예. 그럴 가능성이 높다. 시장 기대치보다 낮을 가능성이 높다. 자, 오늘 보시면은 자, 차트 한번 보시면요. 오늘 관련한 반도체 관련주들 전부 다 오늘 잘 가다가 어떻게 했어요, 다? 윗꼬리 받고. 네. 자, 다 올라갔어요. 힘차게 올라갔어요. 올라간 뭐예요? 다시 윗꼬리 맞고 밀렸죠. 오늘 다시. 네. 그러니까 양봉으로 끝나긴 했는데 매물을 돌파하지 못하고 다 밀렸습니다. ISC 마찬가지고요. 한미반도체가 가장 대표적인데 한미반도체 HBM 대장주니까. 네. 한미반도체도 장중에 9%까지 10%까지 갔다가 결국 반토막이 5%에 끝났어요. 그러니까 아직 힘에 붙인다. 매물이 많다. 그래서 반도체를 지금 배팅하기에는 수익률이 너무 높지 않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기다려 보시고 엔비디아 실적에 대한 가시성이 어느 정도 좀 나오면 그때 접근하자. 저는 이런 얘기 다시 한번 드리고 다만 반도체 관련주 몇 종목은 괜찮습니다. 네. 왜냐하면 2분기 실적이 상당히 잘 나온 반도체 종목들 몇 개 있거든요. 예상보다 네. 좋게 나온 종목들. 그런 종목들을 위주로는 사실 지금이 거의 바닥일 거기 때문에 네. 저는 그런 종목들은 충분히 들어갈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네. 종목은 여러분 하단에 QR코드 여기 통해서 팍스통신만 통해서 들어오시면 제가 그런 종목들 정리해서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로는 최근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다시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꼽았는데요. 미국 대선에서 해리스 부통령이자 민주당 대선 후보가 일부 경합주에서 트럼프 공화당 대선 후보이자 전 대통령을 앞서는 것으로 좀 나오면서 전기차 배터리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인천 청라에서 전기차가 지하주차장에 주차를 하다가 큰 화재가 발생한 사건이 있었죠. 그 사건을 계기로 전기차 포비아 우려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2차 전지 관련주들 지금이 매수 타이밍이 적절할지 궁금하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본부장님 어떻게 보고 계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부장님 어떻게 안타깝게도 보세요? 네. 아닙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2차 전지 아니라고 하면 네. 막 시청자분들이 엄청나게 욕해대요. 너가 뭘 아냐, 네가 2차 전지 뭘 아냐 하면서. 근데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제가 지금 1년째 지금 2차 전지 안 된다고 1년째 또 계속 얘기하고 있거든요. 1년 동안 2차 전지 주가는 1년째 폭락 중이에요. 네. 그러니까 차라리 저한테 욕을 해서 기분이 풀리면 그래서 수익이 조금이라도 더 나면 저한테 욕을 하세요. 근데 저한테 욕한다 그래도 아무것도 바뀌는 게 없어요, 여러분. 저한테 욕한다 그래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2차 전지 종목이 주가가 올라가요? 그건 안 아니죠. 올라간다니까요. 네. 욕해봤자 똑같다니까요. 다만 이 해리스 부통령이 최근에 지지율이 좋아지면서 2차 전지 어느 정도 좀 돌리긴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보셔야 돼요. 2차 전지 중에 셀 업체들은 삼성 SDI, LG 에너지솔루션 이런 셀 업체들은 아직 바닥을 돌아 나오고 있는 구간에 있어요. 돌아 나오고 있는 구간에 있고 지금이 안 좋습니다. 상당히 안 좋아요. 진짜 요 셀 업체는 그나마 근데 낫다. 제일 안 좋은 게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그다음에 뭐 포스코 퓨처엔 같은 이런 양극재 회사, 양극재 종목들 이 2차전지 4대 소재 중에 양극재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2차전지 양극재 회사들 지금 현재 실적 너무 안 좋아요. 급감했어요. 지금 수출이 급감했거든요. 2차전지 양극재. 네. 수출 데이터를 보세요. 2차전지 양극재 수출 데이터를 보시면은 반에 반토막 나 있어요. 지금 전부 다. 근데 이거 어떻게 주가를 돌려요, 이걸. 네. 다만 이제 거의 바닥에는 온 건 맞는데 네. 단기적인 기술적 트레이딩 가능합니다. 네. 예를 들면 포스코 퓨처엔 같은 경우도 단기 기술적 트레이딩으로 녹 많이 보지 마시고 24만 5천 원까지 한번 기술적 트레이딩을 본다라는 심정으로는 접근이 가능한데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대부분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지금 2차전지에 다 있어요, 다들. 들어가 있어요. 포스코 퓨처엔 같은 경우는 보통 30만 원, 40만 원대 들어가 있어요, 다들. 제 얘기 틀려요? 제가 틀립니까? 제 대부분 40만 원, 50만 원에 매수돼 있을걸요? 지금 그래서 지금 지하실 지하 20층까지 끌려온 상태예요, 여러분들 지금. 에코프로 마찬가지고 다. 그러니까 이번 반등이 해봐야 얼마나 여러분 수익률에 보탬이 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쩔 수 없이 여러분 2차전지 나쁘진 않지. 거의 바닥에 오긴 했는데 반등이 그렇게 빠르진 않는다. 네. 다만 해리스가 지지율이 좋아지면 올라올 수 있는데 그런 올라올 수 있는 구간 에코프로 같은 건 11만 9천 원까지 볼 수 있다. 네. 기존 보유자분들 여기까지 올라오면 비중을 조금 줄여주셔야 돼요. 다 팔란 얘기 안 할게요. 줄여주셔야 돼요. 그래야 뭐 현금을 좀 만들어놔야 다시 재매수를 해서 단가 낮춰가지고 다시 대응하고 뭐든 할 거 아닙니까. 네. 지금 2차전지 들고 있는 것 때문에 현금 없어가지고 아무것도 못 하시는 태반인데 다. 그런 분들 내 2차전지 종목 좀 어떻게 좀 얘기 좀 어떻게 해주세요 하시는 분들 반드시 팍스 통신망 들어오시면 제가 관련해서 하나씩 한번 정리해서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히든 종목까지 그냥 한 방에 갈게요. 시간도 없는데. 네. 근데 히든 종목 이미 한번 해서 지금 오후 5시 방송에 했어요, 제가. 제가 그냥 간단히 얘기 드리면 방산주입니다, 방산주. 자, 방산주 실패한 적이 없죠. 제가 방산주 손실 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제가 지금까지. 네. 자, 1분기 실적 발표 실망했어요, 이 종목. 근데 2분기 실적 발표가 어마어마했습니다. 네. 폭등했어요. 네. 자, 이 회사는 방산주 중 대장주고요. 우주항공, 지상방산, 해상방산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해공 다 하는 방산주예요. 자, 지난번 실적 발표 때 실적 발표한 뒤로 땅땅 급등 나왔죠. 그럼 지금 너무 높은 거 아닙니까? 이게 낮은 거예요. 이게 낮은 주가인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이 종목명 확인하실 분들은 반드시 팍스 통신망 들어오셔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급락하는 시장 상황 속에서도 지난주 본부장님이 80% 수익률을 달하면서 주간 누적 수익률 1위를 하셨는데요. 수익률 비법 궁금하신 분들 많으시죠? 또 히든 종목의 종목명 알아가고 싶으신 분들 아래 QR코드 꼭 스캔하셔서 팍스 통신망으로 들어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또 좋은 소식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상승 또는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